KBS 뉴스특보입니다. 강릉 옥계 산불에서 옮겨온 동해 산불은 어제 오후 한때 불길이 도심까지 넘어오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사이에도 긴장감은 여전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기 기자, 밤사이 동해시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서 산 쪽을 바라보면 지금도 곳곳에서 불길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등성이에서 이어지는 이 불길은 바람 방향을 따라 산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곳 민가 쪽으로 내려와 접근하기도 하고 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후 한때처럼 불길이 도심까지 넘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날이 어두워진 이후 화재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적극적인 진화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로 몸을 피했던 일부 주민들도 산불 현장 근처를 찾아 산불의 확산 여부나 산불 방향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밤 사이에도 도심 방향인 남동 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요. 바람은 어제 낮보단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수시로 불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산불이 시작된 강릉 옥계 지역에서도 여전히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 지자체는 밤사이 산불 대응 체제로 소방차 200여 대와 인력 1,700여 명을 투입해 옥계와 동해 지역의 산불 확산을 막고 있는데요. 동해시 지역 일출 시각은 잠시 뒤인 6시 50분쯤입니다.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산불 진화헬기 30대와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대거 투입해 가능한 한 빨리 불길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망상동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북상하던 산불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 야산 산불 대응에 들어가 확산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울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날이 젊으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당초 산림당국은 울진과 삼척의 큰 불을 어제 오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때문에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면서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0여 대를 투입했지만 바람의 세기가 최대 초속 27m로 강하게 분데다가 짙은 연기까지 시야를 가려 헬기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만여 헥타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남하하면서 울진읍 인근까지 불이 바짝 다가서서 울진읍과 죽변면에는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에 접어들자 야간 산불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상인력을 중심으로 주부를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잘 대피를 하고 있습니까? 네, 4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국민체육센터에 모였는데 추가 대피령 때문에 이곳에 머무는 인원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어제 아침부터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갔다가 타버린 것을 확인하고 허탈함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체육관 안에 주민들이 개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텐트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산림 만여 헥타르를 휩쓸고 간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이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지 불과 5분 만에 불길이 산 전체로 옮겨붙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11시 15분쯤 펜션 뒷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더니 불과 5분 만인 11시 20분쯤엔 불길이 산 중턱까지 타오르고 초속 10m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연기와 불길에 놀란 동네 주민들은 약 10분 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왕좌왕하거나 초조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걸 집사람이 먼저 보고 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그냥 119 신고하라고 그래. 이번 산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은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 연기가 난 지점에서 100m 거리엔 펜션이 있고 바로 앞에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지납니다. 산림당국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연기가 나기 전 10분 동안 차량 석 대가 이곳을 지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불에 의한 실화나 자연 발화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현욱 기자, 밤사이에도 제보가 이어졌다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밤 늦은 시각 또 새벽까지도 이 생생한 제보 영상들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 울진군에서 제보가 많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에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집 앞에서 촬영을 했다는데 산 위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보입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몇십 년 동안 바라봤던 산인데 일자로 된 나무가 보이는 것이 어색하다. 이렇게 착잡한 심경을 표현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산에서 집 쪽으로 날아드는 이 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에서 이보다 1시간 전쯤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역시 민가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고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하늘을 벌겋게 밝히고 있는 불길 기세 좀처럼 사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강원도 동해시 상황입니다. 불길이 산에서 거대한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께서는 소방대원들이 대기 중인 가운데 불길이 점차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동해시 새벽 4시 30분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불길이 여전히 매섭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이 마을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강원도 영월에서도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산세가 험해서 접근이 쉽지 않은데 산불이 발생한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이 소방 인력만으로 좀처럼 진화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 발생한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다음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화재 상황도 보죠. 이 3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돼서 역시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는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불길이 있지만 불이 주택가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이 구축된 상태입니다. 어제 밤에 80% 정도 진화가 됐다고 했는데 이 새벽에도 이렇게 타올라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제보 영상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어디까지나 안전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카카오톡에서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하셔도 되고 저희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 전화 02781-4444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욱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산불 진행 상황과 산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합니다. 박용민 기자, 먼저 현재 전국 산불 상황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먼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불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7곳인데요. 강릉과 동해는 사실상 같은 산불이라 6개 지역에서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5시간, 강원도 영월 산불은 4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동해와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계속해서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원도 동해 백봉령입니다. 현재 화면 가운데 밝게 보이는 곳이 산불이 있는 곳인데요. 산 줄기를 따라서 불길이 이어지고 흰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42번 국도 백봉령에서 7번 국도 분기점까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고속도로 동해 휴게소 인근입니다. 화면 이쪽 산 능선에서 산불이 보이는데요. 1시간 전에 전해드렸을 때보다 산불이 조금 더 확산한 모습이 보이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산불이 크게 타오르고 연기도 피어오르고 있지만 다행히 마을까지 번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밤사이에 지상 인력을 중심으로 야간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됐는데 어떻게 진척이 좀 있었습니까? 네, 산림청이 KBS에 제공하는 산불 상황도 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동해시인데요. 어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시로 번졌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산불이 난 구역인데요. 현재는 이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불길이 확산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망상해수욕장 방향과 아래쪽으로는 묵호항 주변 도심을 포위하듯이 불길이 이렇게 번졌고요. 산림 소방당국은 도심으로 불길이 넘어오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울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울진읍 쪽으로 불길이 확산했는데요. 노란색은 현재 진화가 완료된 곳인데 화선의 북쪽과 동쪽은 대부분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방당국은 읍내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했고 다행히 밤 사이에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도의 서남서쪽입니다. 이곳은 울진 북면과 인접한 소강리인데요. 국내 유일의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건조경보가 이어지면서 나무가 바짝 메말라 있는 상황인데다 송지는 기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잘 타는데요. 이 때문에 산림당국은 이곳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동해시까지 번지면서 동해안 일부 구간의 고속도로와 철도까지 통제됐습니다. 심한 연기와 불길 확산이 우려되면서 교통이 통제된 건데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삼척과 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멀리 도로 옆으로 보였던 세찬 불길에 차량이 접근하면서 차 안 운전자들은 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내 차 타! 야 뜨거워! 뜨거워! 어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동해시 해안가 고속도로를 덮친 겁니다. 사고 위험을 우려한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옥계에서 동해 나들목까지 약 15km 구간에 대해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차량들은 인근 국도로 우회하거나 아예 이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근데 뭐 어쨌거나 좀 불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다들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뭐 저희들도 감수하고 따라줘야죠. 어제 낮 12시부터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산불이 철도까지 위협하자 코레일이 안전운행을 이유로 강릉에서 동해까지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솔로 주변에 이제 화재가 계속 이제 바람에 이제 불이 날아다니니까 그 솔로 운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산불 진화 상황 등을 고려해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까지 고려하면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7번 국도 삼척과 울진 간 구간이 통제된 데 이어 어제 강릉시 옥계면에서 동해시까지 구간이 산불의 확산 우려와 심한 연기 등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당황하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 침착하게 불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정재우 기자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112,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불이 갑자기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 끄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산불이 번지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바람 방향을 감안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 등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때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불이 확산돼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장소는 지역별로 지정된 대피소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학교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피소에선 재난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전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들도 하나같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는데요. 산불에 바람이 더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김성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산불은 주로 낙엽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건조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런 메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더라도 산 경사면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30도 경사면에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보죠.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불이 2m를 이동하는데 8초밖에 안 걸리고 1분이면 무려 15m를 이동합니다. 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바람이 없는 평지 일대와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에 무려 78배의 산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화염의 중심 온도도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주변에 더 강한 열기를 내뿜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봄철에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을 타고 강원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1000년 고찰인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초속 32m나 되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번졌고 27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동해안을 덮쳤던 산불도 초속 35m 강풍 탓에 삽시간에 해안가로 확대됐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최대 비화 거리는 무려 2km나 됩니다. 불길이 도로를 건너다니며 빠르게 마을을 덮칠 수 있으니 지대가 낮은 곳으로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전남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과 대구에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은 어제보단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특보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동해안과 서해안, 전남 동부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일기도를 살펴보면 저기압이 동쪽으로 멀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바람은 차츰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이 불면서 남쪽으로 산불이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영남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영하 2.5도, 춘천은 영하 6도를 나타내고 있고 대전도 영하 2.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전과 광주 9도, 부산은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특보 마칩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